있고요. 혹시 뭔가에 확 끌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아차했던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뭐 누군가의 솔깃한 제안에 혹 넘어가서 생각지도 못한 곤란에 빠졌던 경험 같은 거요? 아, 네,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지혜 창고죠. 이소무화. 그중에서도 여우와 염소 편입니다. 아, 여우와 염소요? 유명한 이야기죠.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곱씹어 볼수록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묵직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신중함이라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그 지혜에 대해서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탐구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교훈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아, 시작부터 위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우물 벽은 막 미끄럽고 높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꼼짝없이 갇힌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 좁고 깊은 곳에서 혼자. 네, 그렇게 우물 밑바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딱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아, 구원자가 등장하는 건가요? 글쎄요, 이 염소는 근데 엄청 목이 말랐어요. 막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 우물까지 오게 된 거겠죠, 아마. 아, 갈증이 심한 상태였군요. 네, 그래서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물어봐요. 거기 물맛 좀 어때? 하고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여우, 머리가 번개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여기서 이제 여우의 본성이. 네, 아주 그냥 반색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물맛이 어떠냐고요? 이야, 이거는요, 제가 평생 마셔본 물 중에 단연 최고예요. 어찌나 맑고 시원한지 어서 내려와서 직접 한번 맛보세요. 거의 뭐 홈쇼핑 호스트처럼요. 하하, 정말 열정적이네요. 이게 바로 여우의 첫 번째 속임수군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우의 놀라운 임기응변 능력이 딱 드러나는 거죠. 네, 정말 순발력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걸 순식간에 기회로 바꿔버리는 판단력. 염소의 상태, 그러니까 극심한 갈증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아, 약점을 노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물맛이라는 사실 검증 안 됐잖아요. 근데 아주 매력적인 정보로 유혹하는 거죠. 이게 그냥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기반한 아주 교활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물맛이라니 목마른 염소한테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겠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우물 안에 이미 여우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 어쩌면 염소에게는 저기 누가 있네? 그럼 괜찮은 곳인가 보다 하는 약간의 안심, 뭐 그런 걸 줬을 수도 있고요. 일종의 사회적 증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 안에 멀쩡히 있으니 안전하겠지, 물도 좋겠지,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여우의 말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염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염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상대로죠. 네, 여우의 그 달콤한 말, 그리고 어쩌면 그 존재 자체에 혹해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오직 그 타는 듯한 갈증은 해소해야겠다. 이 생각 하나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행동이 염소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건 쉬웠겠지만 네. 어떻게 다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오직 당장의 그 욕구 해소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몰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판단이죠. 근시안적 판단. 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제안을 딱 받았을 때 와, 이거 진짜 좋은데?
하는 생각에 확 끌려서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위험이나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덜컥 받아들인 경험이요. 아,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적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렇죠. 염소의 실수는 바로 이런 순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염소는 이제 신나게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겠죠. 어라? 나 이제 어떻게 나가지? 하고요. 네. 여우랑 똑같은 신세가 된 걸 깨닫고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의 주도권을 쥔 여우가 아주 침착하게 다음 계획을 내놓습니다. 또 무슨 계획을? 자, 이제 우리가 나갈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면서요. 당신이 뒷발로 딱 버티고 서서 앞발을 벽에 단단히 대세요. 그럼 제가 당신 등을 밟고 그 다음엔 뿔을 딛고 점프해서 먼저 올라갈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죠. 오, 꽤 그럴듯한 계획인데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염소를 안심시키려고 약속까지 덧붙입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먼저 나가기만 하면 바로 당신을 끌어올려 줄 테니까요. 아, 저 약속이 문제네요. 그렇죠. 이 계획,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영리해 보여요. 물리적으로 둘이 협력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네, 듣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철저히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협력을 가장해서 염소를 그냥 발판 삼아서 자기 혼자만 쏙 빠져나가려는 속셈인 거예요. 아, 너무하네요. 특히 당신도 꺼내주겠다는 그 약속은요.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염소를 이용하기 위한 빈말에 불과해요. 결국 이용만 당하는 거네요, 염소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 특히 그 약속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히 계획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과 그 계획을 제안하는 사람의 의도는 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염소는 근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우의 그 침착하고 계획적인 모습에 또다시 그냥 믿어버린 걸까요? 아마 둘 다였겠죠. 절박하기도 하고 뭔가 방법이 있어 보이니 일단 따르게 되는 심리. 네. 어쨌든 여우의 말대로 순순히 벽에 몸을 기댔고 여우는 정말 가볍게 염소의 등 그리고 뿔을 차례로 밟고 우물 밖으로 휙 뛰어올라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아, 탈출했군요, 여우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여우는 우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뒤도 한번 안 돌아봐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훌쩍 가버립니다. 원문 표현 그대로 coolly walked away. 정말 시원하게 가버린 거죠. 와, 정말 냉정하네요. 혼자 우물에 덩그러니 남겨진 염소는 그제야 이제 속았다는 걸 깨닫고 여우를 막 애타게 불렀겠죠. 이봐! 약속했잖아! 나도 좀 꺼내줘! 하고 막 소리쳤을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믿었던 상대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거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여우의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정말 핵심을 찌르는 대사인데요. 여우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츠치, 이 친구야. 네 턱에 난 그 근사한 수염 길이만큼 네 머릿속에도 생각이란 게 좀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다시 나갈 건지 확실히 알아보기 전에는 함부로 이런 곳에 뛰어들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와, 정말 뼈 아픈데요? 네, 정말 뼈아픈 일침이죠. 그렇죠. 이 마지막 대사가 염소의 그 성급함,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꾸짖는 동시에 이 우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네. 단순히 속았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애초에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염소 자신의 신중하지 못함에 있었다는 걸 딱 꼬집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표면적인 교훈은 정말 명확해요. 바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영어로 하면 look before you leap 이겠죠. 네, 가장 직접적인 교훈이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특히 새로운 상황에 뛰어들기 전에는 반드시 잠시 멈춰서서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측해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함이라는 교훈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조심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네, 훨씬 더 능동적인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우가 제시한 최고의 물맛이라는 정보, 그리고 꺼내주겠다는 약속, 염소는 이 두 가지를 아무런 의심이나 검증 없이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러네요. 그냥 믿어버렸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특히 아주 매력적이거나 달콤하게 들리는 제안일수록 그 이면을 좀 의심해보고 출처는 확실한지 확인하고 혹시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이 우화가 보여주는 거죠. 마치 요즘 넘쳐나는 가짜뉴스나 과장 광고 아니면 솔깃한 투자 제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 뒤에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염소는 그 부분을 완전히 놓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과 예측 능력이에요. 결과 예측 능력이요? 네. 염소는 우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져다 줄 즉각적인 만족. 그러니까 갈증 해소에만 딱 집중했지 그 이후에 닥칠 나오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 당장 목마른 것만 생각했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이익이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 예상치 못한 부작용, 그리고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미리 좀 생각해보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확실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군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잖아요. 이런 시대에 빠르고 효율적인 지식 습득을 원하는 당신 같은 분들에게 이 교훈은 더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습니다. 저요? 어떤 점에서요? 때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얻는 중보나 기회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잠시 멈춰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깊이 생각하기에 가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곱씹어 볼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여우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뛰어난 기질을 발휘하긴 했지만 결국 그 영리함을 좀 이기적인 속임수에 사용했고요. 그렇죠. 반대로 염소는 당장의 그 갈증이라는 본능적인 욕구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실패해서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깊이 생각하는, 즉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을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당신에게 아주 매력적인 기회를 제시했을 때 또는 온라인에서 솔깃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요. 어떻게 하면 염소처럼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보나 제안의 출처는 확실한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는 뭘까? 이 결정으로 내가 얻는 건 뭐고 잠재적으로 잃을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요. 아, 구체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염소가 하지 못했던 돌다리 두드리기입니다. 단순히 조심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보통 여우를 교활하고 이기적인 존재로만 평가하기 쉽잖아요. 네, 그쵸. 나쁜 역할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혹시 여우의 행동을 그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해 볼 여지는 없을까요? 여우를 무조건 악당으로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관점을 바꿔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 신중해야 할 때가 많아요. 염소처럼 되지 않기 위해 돌다리를 두드려야 하죠. 그런데 때로는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모든 상황에서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항상 최선의 전략일까요? 이 신중함과 결단력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쯤일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신중함과 결단력 사이의 균형. 네, 정답은 없어요. 당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솝우와 여호와 염소를 통해서 신중한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다양한 의미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너머를 내다보는 지혜, 그리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힘.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 속 여러 선택의 순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